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예고했던 대로 암기장, 논술 암기장 요거 무료 특강, 오늘 이제 직강은 무료로 이제 오픈을 했고, 인강은 아마 이제 수강 신청을 유료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인강 말고 이 음원 파일 제공을 해드릴 거거든요, 이 강의는. 근데 음원 파일은 제 카페에다가 올릴 거예요. 제 카페에다가 음원 파일 자체를 교재랑 같이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직강에 오신 분들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음원 파일도 다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일정 시간 이후에, 아마 당장은 아니고 일정 시간 이후에, 음원 파일은 제 카페에다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음원 파일 다운 받으셔가지고 계속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강의는요, 제가 이제 OT 유튜브로도 어제 찍고 했는데 이 교재가 이렇게 얇아요. 얇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얇은 책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있어요. 내용은 팩트하게 타이트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책만 보셔도 진짜 논술 때문에 막 엄청 낭패 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만 보셔도 진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꽤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그래, 이지선 강사가 이 책만 보라 했으니까 난 이 책만 봐야지, 딴 건 하나도 안 봐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 책 플러스 문풀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다지시고, 문풀을 좀 열심히 풀어보시면은, 그리고 논술은 평소에 꾸준히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논술의 날로 정하셔서 지금부터 끝까지 시험 문장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쓰는 훈련을 하시면은 정말 논술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강의를 직접 와서 들으시면 제일 좋고요. 이제 음원 파일로 들으신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요 강의는 선생님들께서 반복해서 계속 음원 파일로 들으실 것이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제가 갖고, 좀 이렇게 줄줄줄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거거든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리고 이제 암기장 요 책을 보면서 음원 파일도 들어주세요. 책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특별히. 그래서 책을 보면서 음원 파일을 들어주시면은 이제 글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글들, 모범 답안들은 다 대학교 수진들이 함께 작성한 모범 답안들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중에 이렇게 많은 모범 답안 비슷한 것들 이렇게 놔두는 글들이 많은데, 글도 이제 이렇게 격조라든지 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글이야말로 왜 선생님들 옷 입는 거, 가방 드는 거, 신발 신는 거 이런 것들도 똑같은 운동화인데 왜 어떤 거는 비싸고 어떤 거는 막 이렇게 싸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운동화 저는 잘 볼 줄 몰라서 싼 거나 비싼 거나 제가 보기엔 다 비싸게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글이야말로, 저는 글은 너무 잘 보이죠. 글이야말로 막 이렇게 낮은 수준의 글부터 시작해서 높은 수준의 글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논술 시험에 써내는 답안지는 막 엄청난 그런 교수들이 쓰는 글처럼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은. 그걸 다 알고 채점을 하니까. 하지만 선생님들 눈에 들어오는 글들 있잖아요. 그거는 괜찮은 글들을 보셔야 그거를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쓰면서 선생님들 글도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아니, 수험이니까 문제에 맞는 거 딱딱딱 쓰면 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5점은 내용을 평가하지만은 5점은 또 이제 글 쓰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이왕이면 잘 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잘 쓴 글을 이렇게 좀 자꾸 읽어보시는 게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모범 답안들은 굉장히 잘 쓴 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범 답안들을 좀 열심히 읽어보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글을 열심히 계속 좀 이렇게 넘기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암기장을 계속 들으시면서 여기 이제 모범 답안 같은 것들은 꾸준히 읽어보시고 좀 필사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대학 교수진들이 쓴 글처럼 쓰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요 암기장, 논술 암기장 요 강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요 강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굉장히 초단기로 끝낼 수 있다. 뭐 이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뭐 세워라, 내워라 해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그냥 완성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또 음원 파일을 드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원 파일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의 특징은 음원 파일 드리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교수진이 다 작성한 모범 답안들이에요. 그래서 대학 교수진들의 글을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그것처럼 쓰려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수험가에 놔두는 그 이상한 이상한 신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왜 저렇게 얘기하지? 막 싶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논술 글 쓰는 스타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실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오늘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제가 내용 알려드리고 제가 드리는 많은 논술 답안지를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좀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 제 수업에서는 정말 제 수업에서는 제 수강생들만 딱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음원 파일을 다 이렇게 퍼뜨려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너무 시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틀렸어요. 막 이런 말은 제가 지금 사실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한 미신 같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학 교수진들이 쓴 답 같은 거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론 결론 만능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 안에 들어있어요. 서론 결론 만능틀을 막 엄청 많이 드리고 싶지만 한 서너 개씩 정도로 추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사실 외우셔서 거의 그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고시문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략 외우셔갖고 비슷하게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론 결론에 선생님들 시간 엄청 많이 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론 결론 만능틀 그냥 외워서 그냥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핵심 10제, 예상 핵심 10제인데 요거는 작년 강의에서 막판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풀어봤던 문제들이기도 해요. 이 문제는 진짜 대학 교수진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낸 문제들이거든요. 문제가 긴 문제가 아니에요. 10제가 무슨 기출처럼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전체가 다 있는 그런 10제가 아니고 짤막짤막한 10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별로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한번 공부하고 들어가신다면 1차 논술이든 교육과정이든 면접이든 어디서든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로 추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강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월 25일하고 4월 1일 이렇게 총 2회로 진행을 하고, 요 강의는 제가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거는 예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고 비슷한 강의들이 있긴 있었는데, 제가 학습 공동체도 하고 또 선생님들 개인지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들이 1대1로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1대1로 만나다 보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논술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교육과정 잘 하시는데 논술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한참 공부를 놨다가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논술이 거의 막 공포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논술은 진짜 공포가 아닌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글을 굉장히 잘 쓰는 교수에 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제가 우리 지도 교수님의 이제 애제자, 수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영상 유튜브에서 봐도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거예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 교수님하고 너무너무 친해가지고 거의 뭐 진짜 너무 친했는데, 그 이제 대학원의 좋은 점이 그런 거죠. 거의 이제 교수님하고 사사관계, 이렇게 막 1대1로 사사받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근데 나중에는 선생님이 막 원고 써야 될 때 바쁠 때는
저한테 원고를 쓰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편집을 선생님이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고 이제 어차피 같이 이름 달고 나가니까 글을 제가 쓰고 선생님이 편집하시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만큼 저를 믿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교수 어플라이를 보통 이제 교수 학위 받고 교수 어플라이를 다른 분들은 이제 막 되게 여러 번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교수 어플라이를 한 번 해갖고 그냥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가 되게 쉽게 됐기 때문에 어쩌면 교수를 쉽게 그만둔 것도 같아요. 저는 그냥 한 번 딱 어플라이했는데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업적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게 교수도 점수를 내요. 어플라이를 하면은 연구 업적을 가지고 점수를 내고 미국에 낸 논문 SSCI급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되게 높아요. 한 편 쓰면 우리나라 논문 10편 정도로 이렇게 쳐져요. 그래서 SSCI급 논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등재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름이 연구재단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등재지에 논문을 내면은 혼자 쓰면은 한 편당 1점이에요. 둘이 쓰면은 0.5 이렇게 되고 뭐 셋이 쓰면 또 이제 나눠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전부 단독으로 논문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논문 맘먹으면 막 이렇게 막 바쁘면은 막 짧은 기간에 여러 편 내가지고 막 등재지에 이렇게 논문 이렇게 또 합격, 불합격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합격되고 그다음에 또 학진에다가 학술진흥재단, 지금 연구재단, 학진에다가 이제 연구 프로젝트 이런 거 내서 연구비 수주도 많이 하고 업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업적이 왜 중요하냐면은 대학 평가할 때 그 업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대학에 이제 또 이렇게 교육부에서 돈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비 수주도 또 학교에서 할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연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연구 때문에 연구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연구 가지고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어플라이해서 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만둘 때도 별로 소중함을 몰랐던 것 같아요. 막 10번씩 어플라이, 20번 어플라이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막 교수직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저는 이제 쉽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냥 쉽게 그만두고 나올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거 막 묻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글을 써보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배운 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글을 제가 되게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서 가까이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누구 얘기할 분들도 많은데 이제 지금 뭐 그런 분들 이름을 안 들먹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하고 1대1로 만나면서 글쓰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배운 거 그분들이 날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배운 거를 나도 알려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이 강의의 포인트는 빠르게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험이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작은 분량으로 논술을 잘 쓰게 해드리는 거,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쫙 끌어올려드리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이 강의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글을 잘 쓰게 되기까지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짧게 딱 집약해 놓은 거예요. 시험에 맞게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요거 음원 파일을 듣고 음원 파일을 계속 이제 들으시고요. 반복해서 들으시고 책을 보면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외우고 그냥 일부러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외워지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필사를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들 1순위는 뭐냐 하면 제가 필사하는 거 여기 샘플 답안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제일 앞에. 그거부터 필사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여러 개의 기출 답안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필사하시면 됩니다. 1순위는 여기 앞 페이지에 나오는 게 있어요. 어디에 있냐 하면 자, 요 앞 페이지에 좀 이따 이제 내용을 보실 거고요. 요거 있거든요. 여기 초안 사례라고 해서 문제를 읽는 거, 초안 읽는 거 제가 밑줄 다 그어놨어요. 초안 읽는 거, 그 다음에 답안 작성법 있고 답안 작성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안을 어떻게 읽는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초안하는지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문제 읽는 방법.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 읽는 방법을 제가 밑줄 그어놨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법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건너뛰면 되겠죠. 답안 작성 사례로. 그래가지고 요거를 외우세요. 왜냐?
왜냐하면 이거는 문제 읽는 것까지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를 읽을 줄 알고 답 쓸 때 어떻게 초안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머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답안 작성 사례를 보시면서 그걸 외우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걸 외우라는 뜻은 왜 외우는 거냐 하면 머릿속에 하나의 폼, 형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의 폼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관공서에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걸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 작성해 오세요. 이렇게 서식이 있잖아요. 뭐 여긴 주소 쓰시고 여긴 이름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 주잖아요. 양식, 서식, 그렇죠? 이거 폼, 형식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답을 쓰실 때 형식은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요 폼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요 폼 안에 아는 내용을 그냥 채워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글쓰기가 잘 돼요. 제가 옛날에 글을 잘 쓰게 된 출발도 이런 거예요. 거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 누가 해준 게 아니라 제가 한 거죠, 저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알려드리는 거죠, 선생님들께.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초안 사례하고 제가 답안 작성 사례 요걸 드리는데 요걸 하나의 양식으로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틀은 있는 거예요. 폼은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 폼은 있는데 그러면 폼을 뭘로 채워? 문제는 틀은 있어요. 글 쓰는 틀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시험 문제마다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출하고 좀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을 여기 추린 거예요. 요게.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은 폼, 양식이고요. 이거는 컨텐츠. 유아교직 논술 이론 정리 이거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자, 폼에다가 컨텐츠를 채우시는 거예요. 글을 쓸 때. 아시겠죠? 자, 양식, 답안을 쓰는 양식은 머릿속에 이제 외우시고, 그죠? 그리고 그 양식에 입각해서 요 양식 안에 내용을 채워넣는 거예요. 내용을 채워넣는 거. 즉, 컨텐츠, 내용물. 요건 내용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물을, 요거는 대충 이제 기출하고, 어떻게, 이거를 추린 근거는 뭐냐 하면, 기출, 그 다음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생활지도라든가, 생활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추린 거예요. 대학교 수진들이 같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출은 거의 다 많이 다 다루고 있고요. 기출이 번갈아 가면서 논술은 나오는 면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뭐 교육과정하고 논술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아동 생활지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안전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추려놨어요. 이렇게 추려놨습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최근 7년간 기출 답안 여기 있어요. 문제 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7년이지만은 2019에는 출시도 있었기 때문에 답안지는 8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이론, 이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내용들은 앞에 본 내용들에 다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께서 혼자 이 책을 갖고 공부하시다가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답이 왜 나왔지? 뭐 이런 생각 드시면 앞에 내용에서 찾아보시면 내용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문제 10개 정도를 다룰 거예요. 대학교 수준 출제한 논술 핵심 문제 10개. 자, 요걸 다룰 겁니다. 이 10개 문제는 막 엄청 긴 문제가 아니고 짤막짤막한 문제들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막 너무 쉽게 답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답을 어떻게 쓰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런 10문제들을 이따가 이제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은,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음원 파일을 제가 드리는 걸 듣고 외우시고, 그 다음에 필사도 하시는데, 필사는 아까 제일 앞에 있는 거 2023년 답안 샘플 제가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외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기출들 있잖아요. 기출들 그리고 10문제 드리는 거 뭐 요 정도로 한번 써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는 거의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 정도는 머릿속에 거의 다 들어있으면 돼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이 내용과 여기 모범 답안 있죠?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은 웬만한 문제가 나오면 설령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웬만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갔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쓰는 사람이 점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면 되고 근데
2023 유아임용 논술 같은 경우에는 나만 모르는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왜 이래 막 이렇게 안전 문제 있잖아요. 그거 우리는 다 써봤어요, 진짜.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다 써봤는데 이제 이지선 유아임용은 다 써봤지만 딴 분들은 아무도 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막 첫 시간부터 당황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저하고 공부하신 분만 쓰고 딴 분들은 못 쓰고 뭐 그런 일도 작년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외에는 다 몰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논술 점수가 많이 낮으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좀 완벽하게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웬만큼은 다 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외우고 필사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틀을 드리는 건데 모범 답안, 요 만능 틀은 사실은 이제 답안 만능 틀 뭐 이런 걸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요 책을 만든 거고요. 자, 그리고 서론 결론 만능 틀 요거 보시고 이제 쓰시면 되고 해설 자료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요건 컨텐츠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은 이제 공부 방법 제가 쭉 얘기한 걸 여기 다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1단계는 음원 파일을 듣는 거죠. 논술 암기장을 외우는 거예요. 논술에 쓸 내용하고 형식 요거를 머릿속에 채우는 겁니다. 뭐 그게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글이 나오잖아요. 글 내용 요걸 다 채우는 거예요. 암기장을 통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모범 답안을 좀 암기를 하시는 거죠. 모범 답안들 여러 개가 있으니까 사실 다 암기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고시문처럼 암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계속 읽고 필사해보고 이러면 외워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성 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머릿속에 들어가서 비슷비슷하게 바꿔 쓰시면 돼요. 우리 유아임용에서 쓰는 용어들이 또 다 거기거든요. 비슷비슷하게 바꿔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론 결론 만능 틀도 암기를 하시고, 자, 암기하시기 전에 이제 먼저 혼자 좀 써보고 그럴 필요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암기해서 써보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문제 요거 답안 작성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혼자 공부하실 때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돼요. 그죠? 제일 끝에 핵심 10제가 있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혼자 공부하실 때 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강의는 선생님들하고 요약 자료, 요 책으로 된 거 드리고요. 원래 이게 책으로 낼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PDF 자료하고 프린트물로 드릴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 이제 부원장님께서 저희 이 학원이 원래 저희 학원이 이제 본원은 저쪽 서울대 쪽에 있어요. 본원이. 원래 우리 유아교육도 그쪽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통이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는 로컬캠이고 본원이고 서울대 지점인데 여기가 교통은 더 좋아요. 학원은 저쪽이 훨씬 좋습니다. 본원이. 근데 저희 유아임용 선생님들이 이 교통을 좀 많이 선호하셔가지고 교통 좋은 데로 나오느라고 아예 부원장님도 일로 나오셨어요. 지금 나와 계세요. 그리고 다른 직원 선생님들도 저희 유아임용에 엄청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부원장님이 책으로 막 내자고 하셔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강의 계획서 올릴 때는 그냥 요약 자료라고 한 거예요. 책으로 돼 있으니까 더 편하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PDF 파일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만능 틀 보시고, 자, 답안 작성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교수들이 쓴 글 폼을 외우시고 서론과 결론도 외우시는 거예요. 답안 작성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내용 콘텐츠는 필수적인 것들을 다 외우시면은 이제 보통 우리 문제에 쓸 그런 내용들이 한 5-6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5가지는 이 틀 안에서 나와요, 보통. 여기 지금 컨텐츠 드린 것들 안에서 나오고 한두 가지는 해마다 좀 다른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하시면 웬만큼 될 겁니다. 선생님들, 그죠? 그리고 나는 만점이 목표다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꾸준히 답쓰기 해보시면 돼요. 자,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논술 기초반, 그 다음에 논술 심화반, 논술 문제풀이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논술 기초반은 이미 했고요. 논술 심화반과 논술 문제풀이반 정도만 하시면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 모고에는 다 논술이 딸려있으니까 그건 빼더라도 그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정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만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점수를 한
그 만점 근접해서 1, 2점 올리는 게 좀 힘들어요. 근데 근접하는 점수까지는 가요. 이 암기장으로. 근접하는 점수까지는 가는데 이제 근접하는 점수에서 만점까지 가는 거는 개인이 이미 공부한 역량, 지식 역량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봤느냐 이런 것들이 좀 좌우하죠. 자, 그래서 요 정도 논술만 충분히 공부하셔도 굉장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은 오늘 3월 25일하고 4월 1일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수업을 하고요. 오늘은 글쓰기 방법 설명해드리고 암기장 암기장 요 책 가지고 거의 컨텐츠까지 여기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뭐 이 수업은 가능한 한 보강 안 하려고 합니다. 보강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음원 파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대에 맞게 딱딱 떨어지게 강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유아교직 논술 이론 정리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덜 하던가 거기 끝까지 가던가 뭐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까지 완전히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하고 모범답안 편이 있는데 뒤에 보시면은 최근 7년간 8회분 모범답안하고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시간 되는 대로 해설을 할게요. 만약에 쭉 진행을 해보다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요거를 다 찬찬히 해설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시간이 조금 여유롭지 않다 이러면은 요거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보다는 뒤에 이제 논술 핵심 문제를 좀 자세히 해설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 오늘은 거의 논술 이론 있잖아요. 핵심 내용 정리한 거 거기까지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음원 파일은 여기 종강한 다음에 4월 8일 정도까지 제 카페 이지선 유아이명 플러스 요 카페에 다 업로드 할 거예요. 요거는 임용을 공부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제가 사실은 대학에 막 사표 쓰고 나올 때 다 말렸어요. 제가 대학에 사표 쓰고 나올 때 정작 저희 가족들은 안 말렸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저를 많이 잡았어요. 제가 유아교육과에 있으면서 제가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리고 저 이사장님하고 대학에 이제 이사진들하고 이런 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총장님하고 다 엄청 좋아하셨는데 제가 이제 사표를 쓸 수 있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던 총장님이 제가 나오기 좀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신 게 저는 되게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됐었고 뭐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닌데 그래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너무 막 열심히 일하시다가 아프셔서 병원에 갔는데 이게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분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만 좋아한 게 아니라 다들 좋아했어요, 그분을. 그래서 그분 이제 총장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 출마해야 된다 이래서 너무 팬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뭐 술, 담배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빨리 돌아가셨는데 그분 돌아가신 게 저는 이제 되게 충격이 돼가지고 뭐 학교에 미련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사표 내는데 막 되게 다들 많이 말렸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이제 저랑 뜻이 맞는 교수들도 좀 있었고요. 그 수험가에서 우리 유아이명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둘러가는 길을 가르치는 거야. 너무너무 둘러가는 길.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잘 모르잖아요, 사실. 되게 순진하고 착하고 또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 잘 모르신다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한 제 제자들이 막 죽도록 고생하고 계속 울고 떨어지고 막 돈 쓰고 막 이런 거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저는 사표 내고 이제 나왔고, 저는 유튜브 녹화하면서도 그래서 막 직선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건 틀렸다, 이건 거짓말이다 다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얘기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제가 한 10%만 얘기하는 게 그 정도입니다. 진짜 얘기 잘 못해요. 자, 그래서 제가 진짜,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막 전화통화도 막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하면은 어떤 때는 막 약간 기운이 없어갖고 쓰러져 잘 때도 있는데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 만나서. 그리고 개인 지도도 하면은 2시간 3시간 막 하게 돼요. 근데
개인진도 하고 나면 어떨 때 이렇게 막 쓰러지는데 너무 저는 그러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도 수강생 선생님들이나 상담하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저는 이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 선생님들이 저 부르러 와요. 이제 좀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부르러 오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저는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 좋고 제가 선생님들께 직선 코스 말씀드리거든요. 직선 코스 뭐냐면 선생님 보시다시피 논술도 할 거 얼마 안 돼요. 진짜 논술도 할 거 얼마 안 되고 이거 130페이지거든요. 이거면 선생님들 목표하는 점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과정 그 유아교육개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아교육개론 300페이지 그럼 되거든요. 그리고 유아교육과정 500페이지 그럼 돼요. 그리고 해설서 해실이도 엄청 얇잖아요. 그럼 되는데 그거는 좀만 공부해도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엄청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야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학원가에서 문제를 못 만드는 거야. 우리 유아유형 문제는 좀 만들기가 어려워요. 다른 문제보다 우리 유아유형 문제는 만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맨 기출만 풀리는 거야. 그래서 수험생들이 다 기출은 달달달 외우고 있고 문제는 못 만드는 거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은 이 내용 이렇게 짧은 거를 길게 늘리는 거지. 내용을 길게 늘려가지고 쓸데없는 것까지 다 가르치는 거야. 왜냐하면 본인들도 모르니까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다 갖다 붙이면 책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할 게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유아유형은 할 거 없어요. 별로. 우리 유아유형은 정말 할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를 안 풀고 가면은 어떤 증상이 있냐 하면은 시험장 딱 들어가서 덜덜덜덜 떨려요. 덜덜덜덜 떨려요. 왜냐하면 문제 안 풀어봐서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 문제도 별로 없어요. 2차 문제 제가 엄청 드릴게요. 2차 문제도. 제가 막 그 카페에다가도 막 이렇게 뿌리는 문제들도 많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것만 다 풀어보셔도 엄청 도움이 될 텐데. 자, 그래서 어쨌든 논술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끝이에요. 이거 암기장하고 이거 가지고 외우시고 사실 이 책 혼자 보셔도 될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가 혼자 보면 좀 지루하니까 제 강의 들으면서 혼자 보시고 강의 듣고 혼자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거 그냥 정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드리는 많은 문제들을 쫙 계속 써보시면 돼요.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일주일에 2번 정도씩은 써봐서 쓰는 연습을 해가지고 쓰는 게 몸에 익게끔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글을 쓰는 방법 이런 건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O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조금 이따부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못해요. 제가 막 이렇게 설치면서 설명을 해야 이렇게 속이 시원한데,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이걸 음원 파일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OT 끝나고 수업 들어갈 때 이제 좀 얌전하게 할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계속 들으셔야 된다는 걸 전제로 제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